오늘은 남들보다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조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12년차 직장인이고 육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블로그는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고, 그리고 유튜브, 위탁 판매, 공모주 오픈 채팅방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루 2-3시간만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2시간, 3시간만으로 이 모든 걸 다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시간을 쪼개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워킹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진 않아요. 회사도 다니고 있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평일과 주말 일과를 이야기하면서 시간 관리하는 팁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그 알람을 4시부터 10분 단위로 맞추는데요. 못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간격을 촘촘하게 맞추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랑 옆에서 같이 자니까 핸드폰 알람은 좀 아이가 깰 수 있어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플워치로 진동으로 알람을 맞춘 다음에 기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꿈에서도 손목에 막 진동이 생기거든요. 꿈에서는 이 애플워치가 없는데 막 진동이 손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진동을 없애려고 해도 막 안 없어져요, 꿈에서. 그런 꿈도 제가 종종 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면 이게 꿈이었구나 하고 이제 시계를 보면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애플워치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방에 가서 노트북을 켜주고요. 스트레칭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블로그에 로그인을 합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6시 반부터 해야 되거든요. 업무 시간이 8시부터예요. 오후 5시까지. 그래서 4시에 일어나면 2시간 반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졸리진 않아요. 왜냐면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때는 진짜 집중해서 뭔가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할 때도 있고 판매할 상품을 찾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2번째 블로그를 키우다 보니까 평일에는 오로지 블로그에만 좀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리고 6시 반에서 7시 이 사이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해주죠. 아이 유치원 가방도 챙기고 제 거 도시락 가방도 챙기고 화장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 도시락을 싸는 이유는 요즘 제가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좀 음식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책을 읽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이 아니면 진짜 책을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로 회사에 출근하기 때문에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때 자기계발 영상을 시청을 해줍니다. 제가 주로 보는 영상은 주원규님, 그리고 자청님, 켈리채님, 김승호 회장님,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로 봤었고요. 이제 한창 판매에 빠져있을 때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이야기를 엄청 봤었어요. 거의 모든 위탁 판매와 관련된 영상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침이다 보니까 이때가 제일 머리가 맑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기에는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는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영상을 정말 많이 보고요. 물론 운전을 해야 되니까 거의 말만 나오는 영상 있죠. 영상미 없는 거. 좀 그런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도착하면 한 7시 45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아침을 자리에서 먹거든요. 저는 사과나 과일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 먹으면서 이제 신문을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오른손으로는 이제 포크를 짚고 왼손으로는 이제 핸드폰으로 경제신문 어플 있잖아요. 그거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좀 봐주고요. 제가 경제신문을 보는 이유는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좀 소재를 찾아야 하기도 하지만,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려면 신문만 한 게 없더라고요. 네이버 뉴스나 이런 건 너무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메인에 많아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뉴스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그런 이제 메인 뉴스보다는 경제신문을 핸드폰으로 어플에서 보고 있고요. 짧은 시니까 좀 꼼꼼히는 못 읽더라도 중요한 기사나 좀 헤드라인 정도는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위탁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메인인 곳이 한 2곳 정도 있거든요.
그 많은 발주량은 아니지만 요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한테 저는 카톡으로 주문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언제 하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일을 하는 중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죠. 요때는 또 제가 깨알같이 활용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좀 음식으로 건강관리도 할 겸 독서도 할 겸 좀 겸사겸사 자리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 도시락을 먹으면서 책을 읽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무조건 읽을 수 있더라고요. 또 쉬운 책은 금방 읽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점심에는 좀 잡니다. 일단 오후를 또 버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분 정도는 안대를 끼고 귀마개를 하고 자리에서 눈을 감고 살짝 좀 취침을 해요. 그렇게 이제 오후를 5시까지 일하다가 신나는 퇴근을 해줍니다. 퇴근 때는 뭐 이때도 자기계발 영상을 볼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없어요. 좀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만큼은 좀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있죠?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퇴근을 해주고 있어요. 도착하면 한 6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블로그 원고 협업건이 좀 너무 많아져서 한 7시까지는 남편한테 육아를 맡기고 카페에서 글을 쓰다 갈 때가 좀 많아요.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단지에 있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이라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블로그와 관련된 이제 좀 광고 협업건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원고를 써야 되는데 그 새벽 시간만으로는 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카페에서 글을 써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올라갈 때는 계단 오르기로 운동을 좀 대체를 하고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은근 땀도 나고 뭐 다리에 약간 근력도 생기는 것 같고 운동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가족과의 시간인 거죠. 밥 먹고 뭐 설거지하고 아이랑 놀고 뭐 책 읽어주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다음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주고 아이랑 같이 자고요. 요게 저의 평일 패턴이에요. 저는 집에 TV가 없기도 하지만 아이랑 같이 밤에 자기 때문에 뭐 TV 볼 시간이 당연히 없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은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회사를 안 가니까 아이랑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고 이제 새벽 시간을 주말에도 활용을 해주는데 아이가 8시에서 한 8시 반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5시 정도에 주말에 일어나주고 있고요. 4시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조금 더 자자 해서 5시 정도에 일어나고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좀 6시까지 자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뭐 많으면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은 좀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일상을 들으시면 나도 좀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이 시간이 가장 저한테 잘 맞기 때문인데요. 요게 아무래도 시간 관리 핵심 팁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미라클 모닝이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참고로 제 남편도 이런 자기계발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편은 밤에 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재우다가 일어나서 좀 밤에 뭘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밤에는 머리가 멍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밤에 늦게 자야 되는데 막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서 졸리기만 하고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만 있다가 끝나면 그게 의미 있는 미라클 모닝은 아니잖아요. 뭐 생산적이지도 않고. 이 시간에 내가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시간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시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가질 수 있는 시간은 평일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리고 주말은 한 3시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블로그 포스팅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2번째 블로그를 하나 더 키우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시 50분 정도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는 좀 정신을 깨고 좀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4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시부터 5시까지는 경제 블로그에 글 쓰고,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 건강 블로그에 글을 쓰자. 그리고 6시부터 6시 30분은 받은 원고를 이제 발행해줘야 되니까 그 글을 한번 써주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하게 지켜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할 일을 관리를 하면 어느 날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짜투리 시간과 집중도가 높은 시간으로 구분을 좀 하는데요. 먼저 짜투리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에 도착하면 한 7시 4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서 아침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신문을 보는 게 딱인 것 같은 거예요. 잠깐 이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포크를 잡고 왼손으로는 핸드폰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문을 보는 거예요. 이 짧은 10분이지만 그 헤드라인과 중요 기사는 좀 읽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좀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도 키우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뭐 자기계발 영상을 시청해주고 뭐 신문 보고 책 읽기, 요런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는 거예요. 요때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영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저녁 시간에. 그러면 그럴 때 가계부 정리를 또 해줘요. 왜냐면 이거는 집중을 요하지 않고 좀 단순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좀 쉽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언제든 저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일이나 단순한 일,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좀 해주면 요 시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중도가 높은 시간, 내가 집중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이겠죠? 그러면 이때는 본격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주면 됩니다. 뭐 블로그라던가 뭐 아니면 판매 상품 찾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 원고 쓰기 뭐 이런 거. 이게 하루에 비록 1시간 2시간이더라도 쌓이고 쌓이면 내가 하려던 일의 목표치에 다가가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전날에 미리 생각하고 기록해 두세요. 저는 매년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노션도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그 다이어리를 꺼내서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동하면서 좀 다이어리를 꺼내서 글을 쓰기에는 좀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노션이라는 좀 플랫폼을 찾았고 활용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 노션이 PC랑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고 또 자동 저장이 돼서 정말 좀 편해요. 이 노션이 뭔지 그리고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 블로그에 간단히 설명을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제가 고정 댓글 링크로 좀 넣어줄게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요 노션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매일 해야 할 일을 노션에 기록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막 끄적이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블로그 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서 주제를 미리 써주거든요. 전날에 미리 주제를 정해야지 다음날 내가 어떤 이야기로 글을 쓸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바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제가 활용해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아마 저처럼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육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루는 누구나에게 24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실행을 해보고 느꼈던 점, 그리고 좀 시간 관리 팁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이게 정말 시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이 시간을 활용하면서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물도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시간을 잘 관리해서 저랑 같이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 보기로 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